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오늘 오후 2시에 호로라이브 마리오 카트 설날 대회가 있죠. 그런데 그 대회에 앞서 가지고 시라카미 후부키가 그룹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라카미 후부키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를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호로라이브 마리오 카트 대회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매년 새해마다 이제 설날컵이라고 해가지고 호로라이브에서 공식적으로 단체 콜라보를 진행을 해요. 이제 원래는 주최를 하던 게 사쿠라 미코가 주최를 했었는데, 이제 토코야미 토아로 바뀌어가지고 토아 채널에서 진행을 한다 이거죠. 뭐 사쿠라 미코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카트 대회 말고도 여러가지 할 게 많았고, 토코야미 토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뭐 하는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토아한테 넘어갔다 이거죠. 일단 사쿠라 미코 입장에서는 야, 조회수 빨기 좋고 돈 빨기 쉬운 요런 대형 컨텐츠를 빼앗긴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배가 아플 만도 한데 미코가 흔쾌하게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여전히 미코는 이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가을 운동이랑 이제 똑같이 호로라이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대형 컨텐츠 기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회 진행 일정표를 보면 오후 2시에 시작을 하고,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요런 식으로 2시 30분, 3시, 3시 반 요런 식으로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A, B, C의 상위 4명은 시어 하이 상위 리그로 진행을 하고, 이제 하위 4명은 자코 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위 리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 중간에 남은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고 상위 4명이랑 하위 4명만 이제 상위 리그랑 하위 리그에서 경기가 있다 이거죠. 뭐 상위 라운드, 하위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다시 하는 게 자코고, 이제 강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왕중왕전을 하는 게 찌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찌오가 강하다는 거고, 자코가 뭐라고 할까, 족밥이라는 뜻입니다. 쫄따구란 거죠. 자, 그런데 공지가 떴어요. 공지가 떠가지고 변경사항이 있다고 공지가 올라왔는데, 아카이 하토랑 유키하나 나미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불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B조에 속해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A조에 속해 있었던 시라카미 후부키가 B조로 변경하겠다 요런 공지가 뜹니다.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 A조에서 B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왜 A조, B조, C조 제 대진표를 보잖아? 그러면 알 거예요. 이 A조에 있었던 후부키가 B조로 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심각한 문제냐? A조 인물들을 보면 오카유는 전대회 우승자예요. 그리고 대회 2연속으로 3위한 호쇼 마린까지 있고, 주최자 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 게임에서는 1등도 밥 먹듯이 할 정도로 상당히 마리오 카트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혹은 이제 인터넷 끊겨가지고 튕겨가지고 한번 이제 상위 리그 진출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상당한 수준급의 실력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A조가 거의 역대급 죽음의 조였어.
여기에 후부키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후부키도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요 상황에서 후부키가 비조로 가르니까 의심스럽다 이거죠. 아니 야 너 일부러 비조 가고 싶어가지고 네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자 비조를 봅시다. 비조는 스이세이가 있는 조예요. 진짜 압도적으로 우승 후보예요. 왜냐면 이 스이세이의 실력은 진짜 차원을 달리합니다.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얘는 그냥 인터넷 여자 방송인들이랑 비교할 만한 실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서 그걸 따라 하면서 연습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B조에 보면 스이세이 빼고는 다 족밥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스이세이가 궁디 긁으면서 코 파면서 하더라도 1등 해가지고 압도적인 점수차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 가능할 만큼 거의 다 족밥 조구성이었다 이거예요. 일단 그 외에 뭐 지난 대회 4등인 구라가 있는데 구라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운 좋게 4등을 한 거예요. 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노마크를 받다 보니까 자기 혼자 편하게 날려가지고 4등을 한 거고 아무도 얘가 우승할 거다 요런 식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후부키가 그 죽음의 조에서 B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후부키가 권력을 사용한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4등 안에 들어야지 진출이 가능한데 A조에서는 4등 안에 들기가 힘들어요. 일단 3명 자리가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리가 또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 3명한테 이기거나 이 3명 다음에 후부키가 들어가야지 이제 4등이 되는데 워낙 게임 자체가 운빨 존만 게임이잖아.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 A조에서 4등 안에 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확답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네들한테도 견제를 당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 조에 딱 들어가면 스이세이 외에는 적수가 없어. 스이세이 외에는 적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등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2등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운이 없더라도 4등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다른 애들이랑 후부키랑 실력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이세이 다음에는 후부키, 그 다음에는 뭐 미코 정도가 이제 1, 2, 3등 정도 할 실력이다 이거죠. 자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라카미 후부키가 호로라이브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1기생으로 데뷔한 호로라이브의 버튜버들의 실질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대장 역할을 할 만큼 실력도 출중합니다. 데뷔 이후에는 마츠리랑 홀로라이브를 견인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버튜버 중에 한 명이고 2기생 데뷔 후에는 아쿠아랑 같이 홀로라이브의 쌍두마차라고 불릴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구독자 100만만 넘기면서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게다가 얘는 방송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대외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방송도 재밌게 하고 목소리도 이쁘고 성우 능력도 있는데다가 MC도 해. 그래가지고 여러 외부 안건을 호로라이브에서 아쿠아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거의 후부키가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외부 홍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쿠아한테 맡기는 거는 불안감이 있어. 왜냐하면 얘가 아싸의 찐따의 애새끼라서. 그런데 후부키는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성인인데다가 책임감도 있고 프로의식도 있고 회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요.
어느 정도냐면 라디오 방송도 하고 저기 프로야구랑 프로 이제 콜라보를 하는데 프로야구장 가서 장내 아나운서 역할도 척척 해냅니다. 그러니까 얘의 수준은 그냥 성우급이었다니까. 장난 아닌 능력자였다 이거죠. 게다가 회사도 얘를 이뻐해. 후부키가 워낙 일을 잘하고 자기 일 아닌 것도 회사 일도 적극적으로 참가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사도 얘를 이뻐해가지고 얘한테 많은 권한을 줍니다. 너 회사 운영에 뭐 의견 있으면 내봐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른 버튜버들한테는 안 물어보는데 후부키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오디션을 보잖아. 회사에 이제 다른 멤버들을 뽑을 때 면접관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토키노 소라랑 후부키예요. 그러니까 후부키는 회사 면접관으로서도 참가를 하고 얘는 괜찮다 얘는 별로다 이런 의견을 회사에 낼 수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게다가 누가 소라가 입김이 세냐 후부키가 입김이 세냐 했을 때는 소라보다는 후부키가 더 입김이 세요. 소라는 회사에 처음 등장한 버튜버지만은 얘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후부키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게다가 얘는 개인 방송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을 했다 보니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해 가지고도 빠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으로서는 토키노 소라보다는 후부키가 더욱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이거죠. 게다가 본격적으로 얘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크게 성공시킨 기수가 있죠. 바로 호로라이브 게이머즈입니다. 호로라이브 게이머즈는 자기가 후부키가 직접 의견을 내고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아는 친구들을 호로라이브 게이머즈라는 이름으로 데뷔시키면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게임 담당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물론 니지산지에 이미 게이머즈가 있었는데 그거 따라한 거긴 하지만은 그쵸? 니지산지에도 니지산지 게이머즈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자. 내 친구들 중에 니코동에서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 있는데 걔네들 진짜 방송 재밌게 한다. 이래가지고 미오, 오카유, 코로네를 데리고 와서 꽂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나를 회사에 넣어준 후부키를 평생 은인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부키 사단이란 소리가 나오고 후부키 파벌이란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게이머즈는 후부키가 꽂아준 친구들이고 이거를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보 방송에서 이제 여러 애들이 나는 호로라이브 어떻게 들어왔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누구였고 야구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었다, 요런 막 썰들을 풀잖아. 썰들을 풀 때 게이머즈 애들은 입 꼭 다뭅니다. 왜냐? 할 말이 없거든. 자기는 낙하산 입사거든. 일본에서는 우라구치 유사라고 해요. 뒷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왔으니까 후부키가 꽂아준 거라서 우리는 뭐 오디션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경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면접 보고 그냥 들어왔거든. 근데 얘네들이 성공을 못했으면 망할 뻔했죠. 근데 이제 후부키가 책임감도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후부키 사단에 콜라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미를 창출합니다. 특히 후부키, 오카유, 코로네, 미오, 여기에 이제 스바루, 그 다음에 가끔씩 오조까지 끼워가지고 5-6명이서 레전드 콜라보 방송들을 정말로 많이 만들어내요. 진짜 재밌었다니까. 이거는 미코급 재미를 자랑할 정도로 복회와 치코미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고, 이때 이제 스바루가 인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바루가 여기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 최고의 치코미라는 태클 담당이라는 역할까지 가져가고 그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여러 콜라보에서 치코미 담당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스바루는 진짜 태클 거는 데는 도가 텄어. 그런데 이 콜라보에서 츠코미도 하면서 복해도 같이 하면서 완벽한 방송 감각을 보여줬었다 이거죠. 아, 일러스트에 대한 평가가 좋네. 이 일러스트 아마 AI 일러스트일걸? 이미지 검색해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일단 또 토키노 소라랑 후부키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토키노 소라는 호로라이브 최초의 버튜버기 때문에 호로라이브의 상징적인 버튜버예요. 그런데 이제 후부키는 토키노 소라가 상징적인 이제 의미라며, 후부키는 실질적으로 모든 버튜버 애들을 관리하고 이제 하는 대장 역할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키노 소라는 바지 사장이다 이런 거죠. 근데 후부키는 토키노 소라 다음에 일기생으로 회사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만큼 후배들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배들 이야기를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해주고 콜라보도 해주고, 후배들이 이제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콜라보도 많이 해주면서 기획도 많이 제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영향력은 토키노 소라보다도 후부키가 더 영향력이 컸고, 호로라이브를 키우는데 후부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거죠. 물론 시작은 토키노 소라였지만 이후에는 토키노 소라보다는 후부키가 거의 호로라이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는 자기 방송도 아닌데도 그만큼 헌신을 했다. 전체적으로 호로라이브를 키우기 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후배들이 후부키를 믿고 따르고 의지를 한다 이거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뭐 3기생 때까지, 뭐 4기생들 데뷔했을 때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토키노 소라랑은 말도 못 섞었어요. 이 당시에 토키노 소라는 얘네들이랑 다른 차원에 있었거든. 왜냐면 토키노 소라는 회사의 얼굴이다 보니까 인방 출신의 요런 애들이랑은 이제 다른 태생인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방 출신의 얘네들이랑 괜히 엮였다가 이미지 훼손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은 관계하지 말자 요런 이미지였다고. 그래가지고 후배들이랑 콜라보 방송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들이면서 뭐 우리 후배들이 데뷔했다더라 요런 말을 하죠. 후배들도 방송에서 토키노 소라 선배님이 있는 호로라이브에서 데뷔했다 요런 말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방송에서 엮이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토키노 소라랑 다른 애들이랑 구독자 차이도 많이 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구름 위의 존재였다 이거죠. 그런데 후부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부키는 이제 후배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땀 흘려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선배였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멤버들 입장에서는 토키노 소라 같은 이제 뭐 사단장보다는 같이 부대에서 생활하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요런 애들한테 더욱더 친근감을 느끼고 의지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3기생들 때도 이제 호쇼 마린 같은 경우에도 호로라이브 하면 역시 토키노 소라랑 후부키지, 후부키 선배지 이러면서 두 사람을 거의 동일선상에 두고 치켜 세워줬어요. 존경하고 호로라이브를 만든 버튜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토키노 소라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후부키 이름도 같이 거론될 정도로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부키의 권력이며 요거에 그룹 배정을 변경하는 거 충분히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A조에서 B조로 갈 때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B조의 2명이 몸 아프다고 빠졌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A조나 C조의 멤버가 한 명 B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A조의 유독 후부키만 B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여기에서 선동과 날조를 하자면 더 할 수 있어. 후브키가 A조에서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못할 것 같으니까 B조에 하짜마랑 유키하나 라미를 부른 거야. 저 회사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야 하짜마, 야 라미야, 너네들 마리오 카트 하기 싫지? 예? 저는 나가고 싶은데요? 이미 토아한테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러니까 너네들 그날 당일날 몸이 아플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쾌하나 남이 눈치 있는 가시라는 확실히 저 요즘 좀 생리도 오는 것 같고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토아한테 너 그날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할게. 괜찮지? 이러니까 유쾌한 라미는 네 이러죠. 근데 하자마 눈치 없는 가시라는 나 괜찮은데? 나 괜찮아. 나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몸 하나도 안 아픈데? 이러니까 야, 한 대 쳐맞았겠죠. 근데 하자마가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쳐맞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마마저도 굴복할 만한 그런 권력의 후부키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마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요 두 명을 아프다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토아한테 말한 거죠. 야 토아야, B조에 두 명이 빠졌으니까 A조에서 이제 한 명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갈게. 다른 애들은 다 A조에서 한다고 A조를 예상하고 연습을 했을 텐데 갑자기 B조로 가라고 하면 적응을 못할 거 아니냐. 그쵸? 왜냐, 누구랑 같이 경기를 할지, 얘네들이 이제 특기로 하는 맵이 뭔지 얘네들 방송을 보면서 분석도 하고 연습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작스럽게 B조로 가라고 해가지고 대진 상대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바뀌더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B로 보내라. 그쵸? 그래가지고 자기는 괜찮다, 내가 희생할게, 요런 말을 하면서 B로 갔다 이겁니다. 왜냐, B가 족밥 애들이 많으니까, 만만한 애들이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공평한 룰렛으로 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룰렛 돌렸더니 후부키가 나와가지고 후부키가 B로 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1시에 닭이 우네. 자, 근데 방송에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돌려서 나왔어요 하면서 올립니다. 그러면 니들이 조작을 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공정한 룰렛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부장 아리가또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A조에서 B조로 간 거기 때문에 후부키 같은 경우에는 마리오 카트의 진심인 친구예요. 마리오 카트의 진심인 친구이기 때문에 상대를 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에 이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B로 갈게 라고 토아한테 말한 거야. 자기도 B로 가고 싶었으면서. 그쵸?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죽음의 조에서 탈출해서 개꿀조인 B조로 들어갔다 이거죠. 후부키에게만 공정하다고? 그거는 공정이라고 안 하지, 편애라고 하지. 그쵸? 그러니까 후부키라면 이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후부키가 여태껏 보여준 모습은 권력 지향형이었어요. 운영의 앞잡이로서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저 키리오코코 욕도 하고 무조건 운영 편에 서가지고 운영은 잘못 없다, 운영은 착하다, 운영이랑 멤버들 간에 불안은 없다, 요런 식으로 오지게 실드를 쳤던 애다 이거죠. 게다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즐겨요. 후배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선배라고 말하는 걸 즐기고 감사 인사를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인들이, 후배들이 자기 이름을 언급을 안 하거나 자기한테 감사를 안 하거나 존경하는 선배
이름에서 자기 이름 안 나오면 조금 서운해해요. 옛날에는 자주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 누구 좋아하니? 이러면 호쇼 나린, 우사다 페코라 이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진짜로 후부키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게다가 게임도 좋아하고 승부욕도 있는 편이에요. 호로라이브 게이머즈를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얘는 진짜 밤새도록 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게다가 게임 폭도 다양해요. 포켓몬도 하고 저기 몬스터 헌터도 하고 미친듯이 게임을 하는 애 중에 한 명이다 이거죠. 게다가 미코가 주최하던 초창기에는 2등까지 할 정도로 호로라이브 내에서 게임 잘하는 멤버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후부키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2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순위권에 들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순위권에 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죽음의 조에서 빠져나와서 B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요 조 배정은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을 한 거라서 어떻게 빠질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요 룰렛은 방송 외적으로 한 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 이거죠. 자, 2위를 한 시라카미 후부키. 2019년 때 사쿠라 미코가 주최를 했던 호로라이브 마리오 카트였다 이거죠. 이때도 오카유가 2등하고 1인 아쿠아가 있었다. 웃긴 건 뭐냐면 게이머즈 2명을 쳐바르고 아쿠아가 1등할 정도로 아쿠아는 진짜 게임 순이었다 이거죠. 여전히 아쿠아는 호로라이브 내에서 게임 실력하며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죠.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웃겼던 게 뭐냐면 게임의 진심인 여자 킹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 후브킹 이러면서 존나게 빡시게 연습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 나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으니까 방송 안 킬래 이러면서 방송도 안 키고 게임에 집중했다니까. 아니 너 방송인이야. 아니 이제 호로라이브 마리오 카트는 개인 채널에서 방송 키고 이제 공식 채널에서 혹은 이제 중계 채널에서 중계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방송을 껐어. 방송 끄고 나 진짜 개빡게 만다 이거 무조건 우승하고 싶다 이러면서 방송 안 키고 빡게 했는데 2등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2등 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질질 짰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 됐죠. 근데 2등이라도 했기 때문에 뭐 만족한다 아쿠아 축하한다 요런 말을 했어요. 1등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쿠아의 라이벌로 손꼽히고 있었고 진짜 개빡시게 사쿠라 미코가 마리오 카트 들어갈 때마다 후부키가 있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잠까지 아껴가면서 연습했는데 처발립니다. 게다가 지금은 나이도 먹었고 이기고 싶은데도 2등까지 했던 실력자인데도 지금은 이기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상위권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죽음의 조에서 권력을 사용해서 탈출을 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리오 카트의 패왕이었던 미나토 아쿠아가 있죠. 진짜 개빡겜해서 연습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게다가 웃긴 건 뭐냐면 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 진짜 무시하는 거야. 너네들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나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그냥 했는데 우승을 했네? 야, 진짜 샹년이긴 하다. 그쵸?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빡쳤겠어. 후부키 눈에서 눈물이 나올 만했다 이거죠. 자기는 존나 열심히 했는데 2등 했는데 얘는 제 컨디션도 아니고 감기 걸렸는데도 우승을 해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인터뷰도 열받아요. 진짜 인터뷰 재수없게 합니다. 아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질게임하잖아.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개빡겜하며 그냥 질게임하자고 모인 이제 친선대회에서 일부러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며 오히려 내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눈치 없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다 열심히 하네? 그러면 내가 조금 진심을 내도 괜찮나? 그래가지고 개빡겜해도 되겠다. 다른 애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제 실력 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2등하고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얘 말하는 거 보면 자기랑 아쿠아랑 뭐 동등한 줄 알아. 아쿠아 너는 이미 나 이상이거나 나랑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쿠아가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도 진심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심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졌지만은 나는 만족하고 그래도 정말로 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지랑 아쿠아랑 같은 급인 줄 알아. 아 물론 2등 했죠. 2등 했는데 치랑 아쿠아랑 뭐 대등한 줄 안다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후부키가 요런 말 하니까 미코가 태클을 걸어요. 뭔 태클을 거냐? 아쿠아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나도 진심이 못됐을 거다 이딴 소리 하니까 야 너는 우리 무시하냐? 아쿠아만 네 라이벌이냐? 우리도 있다. 이러니까 미코가 야 진심이야 이러니까 진심인데 이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제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랬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코는 언제나 방송 감각이 뛰어나다. 야 미코가 요렇게 태클 안 걸어줬으면 재미없을 뻔했어. 아 물론 이런 개소리 하는 것부터가 웃기긴 했는데 미코가 적절하게 태클을 걸어줘가지고 웃겼다. 그러니까 후부키 눈에는 아쿠아밖에 안 보였던 거야. 아쿠아를 이겨야지 우승이 가능하다. 내 라이벌은 아쿠아 뿐이다. 요런 식으로 아쿠아만 견제를 했다. 아쿠아만 내 상대가 되기에 이제 합당하다. 다른 애들은 다 족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나 버리죠. 누구냐? 호시마치 스이세이가 각성을 해버립니다. 1회 때는 너무 못해가지고 자쿠아이로까지 떨어졌던 애예요. 하위 라운드로 떨어져가지고 하위 라운드 애들 사이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위권의 성적이었던 스이세이가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승부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마리오 카트를 개빡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트 1만 점 넘기면서 연습 때도 어마어마한 미친 주행을 보여주면서 호로라이브에 그냥 여자애들이랑 수준이 다른 차원의 게임 실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자기가 게임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프로 게이머들의 주행을 보면서 얘네들의 주행을 따라하고 모든 지름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하면서 스킬 같은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옵니다. 미친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21년에 우승을 해버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쿠아는
2등하고 또 울어버립니다. 그쵸? 근데 2등 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십창이 났어요. 왜냐면 아쿠아가 저기 게임 끝나자마자 2등 해가지고 바로 울어버렸거든. 방송 중에 엉엉 울어요. 자기 진짜 열심히 했고 1등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쵸? 마린이 방송하고 있다가 아쿠아가 운다는 소리 듣고, 예? 아쿠짱 우는 거야? 이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잇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 때도 뭐 축하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로 승부욕에 미쳐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십창을 내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이세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뻘쭘하겠어.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 당시 대회 때는 후부키가 아예 언급이 안 돼요. 아쿠아도 물론이고 스이짱도 아쿠아만 이제 저격을 합니다. 스이짱은 아쿠아를 라이벌로 보고 아쿠아만 이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아쿠짱 무조건 내가 쓰러뜨린다. 이러고 아쿠아도 스이짱을 굉장히 의식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승자는 스이짱이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못했냐 이런 거면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잘했어요. 2등 한 것도 막판에 공격을 맞아가지고 1점 차이로 2등 합니다. 이제 골인 지점 앞에서 그 공격을 맞지만 않았으면 들어가기만 했으면 그 전체 점수를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점수 합산으로는 무조건 우승이었거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맞은 공격 때문에 1점이 모자라가지고 2등을 하게 됐다 이거죠. 일단 지난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라이벌 또 등장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안타깝게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네라도 많이 터졌고 일단 지난 대회 우승자인 만큼 견제도 많이 당했죠. 왜냐면 아쿠아가 잘하는 거 아니까 고의 공격을 집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워낙 실력자다 보니까 아쿠아가 압도적인 주행을 보여주긴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본인 또 이제 왕자의 품격이라고 하죠. 본인이 게임 잘하는 거 알고 야 솔직히 잘하는 애는 뭐 스이짱 정도밖에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우승도 가능하지. 그쵸? 게다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여자 방송인들 회사 사내 대회잖아. 사내 대회면 이 정도 애들은 내가 이길 수 있지. 게임에 대한 게임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뻔뻔한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우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입을 털면서 방송 이제 대회를 준비를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처발려가지고 울어가지고 분위기가 십창이 났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쿠아랑 스이세이 구도로 가면서 전 라이벌인 후부키는 그냥 묻혔어요. 언급도 안 해줬었다. 언급도 안 되니까 후부키는 뭐 아쿠아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진심을 낼 수 있었다 뭐 이딴 소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하지도 못했다 이거죠. 왜냐 라이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지가 그딴 소리를 하면 쪽팔리잖아. 그쵸? 아쿠아도 스이짱을 의식하고 스이짱 또 아쿠아 타오스 이런 말 하고 존나게 공격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뭐 스바루가 또 너무 강한 말을 쓰지 말라고 약해 보이니까 요런 이제 블리치 드립도 치면서 굉장히 꿀잼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된 2022년에 설날배 호로라이브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우승의 오카유고 2위가 스이세이고 3위가 호쇼 마린이었다 이거죠. 일단 이번 대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스이세이가 점쳐졌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이제 스이세이가 압도적인 견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이세이 잘하는 거 아니까 모두가 스이세이한테 아이템 공격을 집중을 해가지고 억가를 심하게 당합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2위를 하죠. 뭐 전대회 우승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에서 1점 차로 아쉽게 준우승했으면 이번에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자를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모두가 기대하던 아쿠아의 옛날 그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쿠아가 마치 승부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마리오 카트의 흥미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스이세이한테 벽을 느낀 건지 연습을 별로 안 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아쉬웠어요. 게다가 상위 라운드도 진출도 못하고 그냥 탈락을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진짜 게임에 진심이어가지고 져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진심이 아니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실망을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스이짱한테 마리오 카트 쳐발리고 쳐울기도 했고 또 열등감 때문에 스이짱이랑 또 서먹서먹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물론 아쿠아한테 있어가지고 서먹서먹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안 서먹서먹한 사람이 오히려 손에 꼽을 정도죠. 그쵸? 근데 이런 아쿠아가 스이짱이랑 본격적으로 화해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에이펙스 대회에 참가한 그 사건입니다. 아쿠아가 원래 에이펙스를 잘했는데 아쿠아는 비교적 대부분의 게임을 잘해요. 에이펙스도 한동안 하다가 멘탈 터져가지고 은퇴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에이펙스를 복귀해가지고 솔로 랭크로 마스터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듀오로 찍은 게 아니라 혼자서 매판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듀오를 하면서 편을 먹고 솔로를 찍었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실력자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솔로로 마스터를 찍으니까 승부욕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실력을 증명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쿠아가 토아한테 말을 해요. 왜냐? 그 당시에 토아가 스트리머들이 참가하고 버튜버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거의 공무원으로 참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마침 토아가 같은 소속사잖아. 그래가지고 토아한테 말을 걸어요. 야, 네가 나가는 그 대회에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이러죠. 이제 그 당시에 토아가 참가했던 대회가 CR컵이 있고 버체컵이 있는데 이제 버체컵은 버튜버들만 참가 가능한 이제 경기였어요. CR컵은 다른 스트리머들도 이제 참가 가능한 대회였고요. 이게 버튜버 최강자 결정전은 기존의 출전자들이 초대제를 통해 가지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토아는 CR컵 때부터 계속해서 이 얘네들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해왔기 때문에 토아는 팀을 구성할 권한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던 아쿠아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토아짱 나 대회 나가고 싶은데 나 솔로 랭크 마스터도 찍었는데 네가 나가는 그 대회에 나 끼워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쿠아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한마디였죠. 그리고 이제 토아도 착하다 보니까 자기랑 별로 안 친하지만은 마스터도 찍었잖아. 도움이 될 것 같잖아. 그리고 아쿠아도 인기가 많고 같은 소속사고 이번 기회로 친해지면 좋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호로라이브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아가 흔쾌히 수락하고 나머지 한 명 누구 넣을래? 이러니까 아쿠아가 스이짱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진짜로 뜬금없이
그러니까 스위짱은 어이가 없죠.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방송에서 에이펙스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에이펙스 대회 나가자고 스위짱을 이제 넣자라고 말을 하니까 토아가 아쿠아가 너랑 나가자는데? 너 나올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위짱이 뭐라고 했냐? 나는 에이펙스 별로 해본 적 없는데 아쿠아가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빠질 수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아쿠아랑 서먹서먹하거든. 마리오 카트 처발려가지고 애 울려버렸잖아. 좀 불편해. 근데 관계 회복을 하고 싶잖아. 그리고 아쿠아가 자기의 게임 실력을 인정해가지고 스이짱이랑 같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때 스이세이 존나게 바빴거든. 그러니까 가수로서 거의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잘 나가던 시절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에이펙스 빡겜 해가지고 같이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일단 아쿠아가 이거 솔직히 무리가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너는 게임 잘하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다. FPS 전문이 아니라고. 테트리스랑 마리오 카트는 조금만 연습해도 본 실력이 돌아올 건데 에이펙스는 전혀 다른 장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게임 잘하니까 에이펙스도 연습하면 될 거다. 대회 나가자. 요런 소리를 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과는 아쉽게도 총 20명의 팀이 출전한 경기에서 16위를 해요. 일단 아쿠아 혼자 솔로 랭크 마스터로 실력이 뛰어났고 토아도 나중에 뭐 마스터를 찍었니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뭐 골드, 플레, 다이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다가 솔로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제 듀오로 찍고 파티 맺고 찍은 거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여자 버튜버 방송인들 중에서는 뛰어난 실력이긴 했죠. 그쵸? 게다가 세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골드였어요. 물골드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한 800시간 정도는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실력이 뛰어난 거는 아니었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쿠아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 왜냐? 이 대회에 참가한 애들 중에는 남자 버튜버들이 엄청 많았어요. 남자 버튜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력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남자랑 여자랑 기본적으로 게임 실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쵸? 여자들끼리 게임하던 홀로라이브랑은 차원이 틀린 경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쵸? 물론 솔로 랭크로 찍었다 보니까 이제 팀플레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죠. 아쿠아가. 그런데 아쿠아는 본인 실력에 자부심이 있고 내가 여태껏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상대방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팀플레이로서 완성된 애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을 못 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 경험자고 팀플레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토아가 오더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오더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감 있게 지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나 있기도 했었다 이거죠. 왜냐? 니들 생각해봐. 내가 마스터인데 저 골드, 플레, 다이아 애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말이 듣고 싶겠냐고. 그쵸? 아유, 별풍선 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호로라이브의 실력자가 진짜 대회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실력이냐 아니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아쿠아가 큰 좋은 결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호로라이브 팀이라는 또 뭐 호로라이브 멤버가 한 명 속해 있는 팀이 또 있었어요.
바로 이제 마츠리가 소속되어 있었던 이제 호시카와 사라가 리더인 팀이 있었는데 걔네 팀은 17등 17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호로라이브 팀의 밑에 위치를 했었다 이거죠. 일단 남자 버튜버들이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게임의 대회의 수준을 굉장히 업을 시킵니다. 일단 젖꼭지로 유명한 니지산지에 로렌 이로하스가 있죠. 얘는 실제로 프로게이머 출신이었던 애예요.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면서 우승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저기 뭐 CR컵이나 뭐 CR컵은 실제로 프로게이머들도 나오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은 얘가 막 버체컵에 나오고 이래 돼버리면 정말로 밸런스가 십창이 난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남자들이랑 게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식으로 남자들까지 오게 되면 밸런스 붕괴를 시키는 애들도 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 버튜버의 이제 호로라이브 애들이 외부에서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였고 우물한 개구리였다 이거죠. 일단 뭐 대회 참가했을 때부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용기 내가지고 토아한테 말 걸고 스이세이한테 말 걸고 해가지고 대회 참가하는 것까진 좋았어. 그런데 자기 팬들 아쿠아 크루가 요거에 참가하는 거에 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 싫어요. 폭탄이 쏟아지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창도 닫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 이 대회가 남자 스트리머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이제 남자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어가지고 버튜버 애들이 염상이 많이 터지던 그런 대회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마우마우도 있고 마우마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거기에 버튜버들이 참가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다. 또 V4 애들은 실제로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남자랑 물고 빨고 하다가 이제 프로게이머 애들이랑 물고 빨고 하면서 방송 뒤에서 버스 타다가 논란 돼 가지고 이제 사과문 올리고 이제 정직 처분 받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니까 아쿠아가 이 대회를 참가를 하면 결국에는 아쿠아랑 이제 남자 버튜버들이랑 알고 지내고 또 방송 안 키고 남자랑 듀오로 랭전 하고 이럴 거잖아. 그쵸? 게다가 이 대회는 끝나면 쥐들끼리 뒤풀이도 하고 물고 빨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쿠아 주변에는 남자가 없었으면 하는 아쿠아 크루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쿠아가 스트리머 디스코드에도 참가하고 남자랑 물고 빨고 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고 아쿠아가 이 대회 참가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염상이 터질 리스크가 생기면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비난의 여론이 거셌었다 이거죠. 아유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 그쵸? 그런데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쿠아는 대회 출전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난 여론을 의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대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프로게이머인 코치를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직접 배워라. 너네들이 게임을 잘해야지 방송 보는 사람도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대회 방송의 질을 올리기 위한 주최 측의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자 코치거든. 남자 코치가 방송에서 이제 아쿠아랑 스이세이랑 토아랑 웃고 떠들면서 연습하는 그런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아쿠아가 우리 팀은 그러면 코치 안 받겠다.
요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코치 안 받겠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 대회가 재밌어야 되니까. 방송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너네들이 게임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대회에 나오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너네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공하는 건데, 너네들이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잘해가지고 프로게이머 코치도 필요 없다고 나오는 거냐? 건방지다 이런 소리 욕을 처먹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쿠아는 코치가 필요 없고 스이세이는 코치한테 배운다 뭐 이래저래 하다가 사실은 그냥 다 코치한테 배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코치랑 물고 빨고 하는 거, 토아가 특히 남자 애들이랑 방송에서 웃고 떠들면서 에이펙스를 많이 하잖아. 이게 족같아가지고 토아 방송 안 보는 호로라이브 멤버들, 호로라이브 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꼬라지를 아쿠아 채널에서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속이 뒤집힌다 이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팬덤한테도 욕먹고 저기 대회 주최 측한테도 욕먹고 민폐가 따로 없었다 이거죠. 인기 없는 애였으면 진짜 존나게 욕을 처먹었을 텐데 아쿠아가 그래도 인기가 많은 애여서 욕을 안 먹는다 이거죠. 몬도고 셀리고 자시고 남자 새끼 목소리가 등판하는 것 자체가 아쿠아 크루는 용납할 수가 없다니까. 토아가 욕을 안 먹는 이유는 토아는 욕하는 애들 다 털어냈다고. 어차피 가치코이 하는 애들은 나한테 없고 가치코이 하는 오타쿠 새끼들은 내 목소리 족같다고 방송 초창기 때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남자랑 남자친구 논란 터트리고 남자랑 맨날 물고 빨고 콜라보하고 에이펙스 하고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남자랑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쿠아는 그렇게 안 해왔고,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이제 와가지고 남자랑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자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자 이번 대회 우승은 과연 누가 할 거냐. 일단 뭐 가장 우승 배당이 높은 거는, 뭐 우승 확률이 높은 거는 스이세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스이세이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쵸? 오카유가 우승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오카유가 우승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토아에 비해 가지고 견제를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오카유도 전대회 우승자니까 견제를 좀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카유도 이제는 우승을 할 수 있다 장담하기 힘들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토아도 잘하죠. 스이세이가 토아가 잘하는 거 알아가지고 웬만하면 아이템 먹으면 토아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오카유도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카유도 이제 스이세이가 견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거는 토아, 스이세이, 오카유 셋 중 한 명이라고 봐요. 셋 중 한 명이 실력적으로는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일단 잘하는 사람이 심하게 견제를 받아가지고 우승을 못한 경험이 일이 많거든.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징크스처럼 발생을 하고 있어요. 존나 잘해가지고 모두가 우승하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견제를 이지배를 당해가지고, 이게 아이템전이다 보니까 운빨 존만 게임이란 말이야.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 공격하는데 버틸 수가 없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스타 아무리 잘해도 8대1로는 못 이기잖아. 그쵸? 롤 아무리 잘해도 5대1로는 못 이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견제를 당하면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도 이제 뭐 집중 견제를 덜 받는 후부키, 미코, 마린 요 정도가 좀 선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이거죠. 왜냐면 실제로 후부키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안 받았었고 마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인데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견제를 덜 받아가지고 항상 3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견제를 안 받으면 오카유토와 스이짱이 지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누구 한 명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에는 마린이 또 3등 안에는 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사쿠라 미코가 요즘에 심상찮아요. 사쿠라 미코가 상당히 마리오 카트 실력이 올라오면서 이번 대회 라이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스이짱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인 스이짱을 당당하게 내 라이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골 때리죠. 왜냐면 미코 같은 경우에는 패배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코가 지는 게 당연한 게 호로라이브의 세계선입니다. 맞다 맞겠다니 라고 하면서 페코미코 시절부터 얘는 승리랑은 거리가 먼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지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요런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입을 쳐 털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니가 어떻게 이기냐 이러면 그렇죠 나만해 이러면서 역성을 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게 굉장히 귀엽고 그게 이제 사쿠라 미코의 매력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마리오 카트 실력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워낙 기존에 패배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상위권 멤버들한테 견제를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먹잖아. 아이템을 먹으면 내 앞에 달리고 있더라도 절대로 미코나 이제 미코한테는 공격을 안 해요. 이걸 아껴가지고 토아랑 오카유한테 공격을 해야지 미코한테 쓰는 건 아이템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멤버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거죠. 특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마리오 카트 잘하는 애들은 절대로 미코한테 공격 안 해요. 아까우니까. 얘는 가만히 냅둬도 뒤에 갈 애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위권 애들이 사쿠라 미코를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지들 꼴찌로 달리더라도 사쿠라 미코가 보이면 미코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미코 선배다 이러면서 미코한테 그냥 쓸데없이 공격을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미코가 오지게 억가를 당한다 이거죠. 얘는 모든 시합이 다 재밌어요. 골 때리는 애거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꼴찌는 누구겠냐? 일단 꼴찌는 뭐 정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회 3연속 자코 킹을 한 게 자코 오브 자코 킹 오브 자코를 한 게 초코 센세입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못해서 꼴등한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꼴등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꼬박꼬박 참가를 합니다.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참가를 해가지고 꼴찌를 하는데 꼴찌 했을 때 토아한테 콜라보 하자 토아 니가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런 말을 하니까 토아가 존나게 싫어합니다. 왜냐 너는 씨발 연습을 하지도 않고 의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냐. 너 같은 애는 못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죠. 존나 기겁을 하고 싫다고 합니다. 양심이 없던 거죠. 그런데 그 대회 이후에 초코 센세가 뭐 마리오 카트의 대회를 또 연습을 했냐? 연습을 안 했다. 얘는 연습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연습 안 하는 애들이 초코 센세 말고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솔직히 조금 연습을 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해도 너무하다. 아니 대회를 준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코 센세이가 대회에서 맨날 꼴찌 하는 만큼 대회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마리오 카트 대회 연습을 한다면서 진짜 개빡겜하고 이번에는 무조건 꼴찌 탈출해가지고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하겠다 이러면서 여러 멤버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도장 깨기 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런 장기 컨텐츠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런데 얘는 여전히 그런 거 안 하고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또 자쿠아에 가가지고 개 같은 주행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거죠. 어쨌든 대회를 참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습도 안 해오는 꼬라지 보면 제가 초코 센세이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역겹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리오 카트 대회는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를 시작할 예정이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